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10월부터 부안 대책위와 국무총리 간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대화가 왜 의미 있는 것이었느냐? 이런 국책사업은 사실 늘 차한반이 있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길을 터주기만 하면 됩니다. 헌데 당시는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돼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만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방패장 건설을 맨 앞에서 추진하는 산자부와는 성격이 다르면서도 무게감도 더 실린 곳입니다. 당연히 대화 상대가 될 만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대화 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 그건 두 번째 만남에서 합의를 본 내용인데 정부 대표 2명, 부안대책위에서 2명, 그리고 중재인 1명으로 해서 5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킨 게임은 피하겠네요. 서로의 파국은 막아야죠. 이 부안 방패장을 반대하는 분들도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찬성하는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그 치킨 게임처럼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만간 직접 제 입장을 좀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대통령님께서요? 부안은 전쟁터가 다 됐는데 그 대통령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런 말쯤이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단호하게 강력하게 이런 소리만 해댔지 그 정작 해법이 될 만한 의견 제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없이 자성의 느낌까지 엿보이는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은 10월 초순의 상황이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안 방패장 사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부터다. 부안 방패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에서 정리한 그 이전까지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부안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폭행 사건이 있었던 7월 22일, 노 전 대통령은 자유의사 표시를 방해하는 불법 폭력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7월 23일, 노 대통령은 김종규 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운 결정에 감사하며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7월 28일엔 극단적 행동에 엄정 대응하되 관계 장관들이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백서는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 이때까지의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부안의 상황과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안 군수의 방패장 유치 신청을 매우 의미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이고 일부가 반대하고 있으나 대세에는 영향이 없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백이 나온 것은 2003년 11월 전북 지역 언론인과의 만남에서였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단체장의 결정에 대해서 이를 합법적인 절차라고 계속 인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안의 경우 그 지역 주민과 그 단체장 의사가 배치되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잖아요. 그지요? 지금 폐기물 무슨 수거물 처리장으로 완전히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전 절차로서 후보지를 찾고 있었고 그 부안이 후보지 공모 결과로 발표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하고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지자체 내부 주민 사이에서 이의가 생겼다. 그럼 이제는 보다 더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취합해서 그 지자체의 의견을 결정하고 그 정부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언제쯤이라는 것은 분명히 적시하지 않았지만 부안 주민과 단체장의 의사가 그렇게까지 배치되는 줄은 몰랐다는 것인데 노 대통령의 달라진 화법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해 10월 10일 전주에서 시작된 전국체전을 계기로 전주를 방문하면서부터였다. 선수단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러나 이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십시오. 모두 다 경기 결과에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다 함께 정정당당한 경기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체전 개막식이 끝난 뒤 전주 시장실. 대통령님, 오늘 체전 개막식에서 하신 말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뭐 그래 감명 깊었습니까? 우리가 불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안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서로가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그런 불신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지요. 그 사실 부안 문제 이 불신 때문에 생긴 일이지요. 방 패장은요, 이건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절차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오늘 바로 올라가시는 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내려오신 김에 부안 좀 다녀가시면 좋을 텐데 이 심중에 변화가 있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있나? 군수님, 요즘 청와대 분위기도 그렇지만 부안 대책위 주변도 이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조짐? 무슨 일인데? 고 총리가 공관으로 대책위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두어 번 만났다면서? 예. 그런데 고 총리가 그 사람들을 두 번째 만난 다음 날부터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 운동을 철회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어지나? 그럼 총리한테서 물밑으로 뭔가 약속을 받았다는 거야?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방패장 유치의 재검토나 백지화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돌아다닙니다. 아니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누가 그래? 어떤 놈이야? 저도 흘려들은 얘기라서 진원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정치권에서 일부러 흘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큰일 낼 사람들이구만! 자,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이 이전처럼 강하지 않은 데다 부안 대책위와 국무총리와의 대화 통로가 만들어지고 부안 지역 학부모들도 등교 거부 운동을 철회했습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한편에서는 방패장 문제가 백지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이런 분위기는 국회에서도 감지됩니다. 부안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대책 없이 원전 수거물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으론 건설 계획 백지화가 맞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는 하겠지만 백지화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곧 정부 신뢰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위도 지질 조사에 관련해서 떳떳합니까? 그렇습니다.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위도 지질 조사에 참여했던 한 엔지니어의 증언입니다. 위도 일대 5개 시추공을 들었는데 가운데 하나를 그 사람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담당한 대우 엔지니어링이 뭐라고 지시했냐면 40m까지만 파라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 제대로 팠더라면 암석이 깨지기 쉬운 층이 많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패장 부지 조사 방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데서 나온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체질 안전성 예비 조사 때 지방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추했다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 공사 아닙니까? 그 문제는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추 신청을 냈는데 허가가 안 나오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 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와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불법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부도덕한 방법으로 방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장관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 인기도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 17년간 해결하지 못한 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백지화하세요. 알겠어요? 정부와의 공동회의가 내일 처음 열립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발언들 하세요. 무엇보다 부안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은 정부 계획의 전면 후퇴, 백지화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계획을 강행하거나 편법을 동원한다면 더 이상 공동협의회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부안이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마지못해 국무총리를 앞세워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대화를 수용했고요. 그럼 당연히 정부도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응답이라. 당연히 핵폐기장 계획 백지화가 제일 먼저일 것이고 이렇게까지 불거진 부안 문제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가기엔 폭이 너무 넓지 않아요? 특히 책임 문제까지 거론했다가는 우린 별 소득도 없이 자칫 엉뚱한 문제만 부풀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신부님. 당장 그런 것이 밝혀져야 백지화 주장도 명분이 섭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주민 의견 수렴 과정, 공권력과 금권을 동원한 산자부와 한수원의 행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제시해야 백지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고 국회가 공공연히 부안 방패장 백지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부안 대책위는 정부와 공동협의회를 열기로 했는데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어불성설이었다. 회의 전에 우선 안건을 정리하고 들어가자고요? 예, 총리님. 제가 어쩌다 보니 정부와 부안 주민의 중재자로 나서게 됐는데, 그런데 양측 주장을 공감대로 이끌어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11월 13일 저녁 부안 대책위와 정부 측의 4차 공동협의회 직전 국무총리실. 뭐요? 최 변호사,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수원과 산자부 사무실을 부안에서 빼달라는 게. 정부가 우선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면서 공동대책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성의를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건 성의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한수원과 산자부 사무실을 철수한다는 건 정부가 손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기분상의 문제뿐일 겁니다. 아니에요, 최 변호사.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리면 권위는 고사하고 백기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대화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대화가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이거 참... 총리님, 어렵게 대화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유지가 돼야 정부도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당장 철수는 좀 곤란할 것 같고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면 어떻겠습니까? 중단이시라면 업무 중단을 말하는 겁니다. 철수는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무총리라지만 그건 내 선을 넘어선 겁니다.